잠시만, 지금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조 김진경, 신은지, 박희원, 정승민, 조이입니다. 먼저 저는 이 기사에 대한 서머리 부분을 맡은 정승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고른 기사는 CNN의 2020년 3월 8일에 게재된 기사이며 이 기사의 제목은 90% of people are biased against women. That's the challenge we face.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전 세계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각자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 편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먼저 이 기사를 쓴 글쓴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여성이 기사를 쓴 글쓴이이고요. 이 여성의 이름은 파드마 라크심이라는 인도 출신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UN 개발계획 친선대사이며 현재 TV쇼 사회자이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 인도의 제약적인 성별 규범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그들에게 규정된 성별적 역할의 한계 속에서 투쟁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인도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두 나타난 여성에 대한 편견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담은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성들에게 제약적인 성별 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Gender Social Norms 인덱스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들과 여성들 중에 90%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들에는 남성들이 더 나은 정치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편견이나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나은 기업체의 간부가 될 것이라는 편견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들은 여성들의 승진이나 발달을 막는 유리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193개국의 국가 원수들 중 10%만이 여성입니다. 또한 여성들은 저임금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주, CEO, 억만장자 중에 여성들의 비율은 극히 적습니다. 이러한 점은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규범과 편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 제약적인 성별 규범 중에 가장 와닿는 것은 임신인데요. 특히 직장인 여성들에 대한 임신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제약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그녀는 기술을 했습니다. 불법이지만 Center for Work-Life Law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s Hastings College of the Law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까지도 고용주들은 임신한 여성을 즉각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한 불법이지만 임신을 알리는 여성들은 직장에서 승진이나 보너스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임신이 여성에게 가장 큰 제약적인 규범이 되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어머니가 되는 것이 여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명이라는 믿음, 그 다음 여성이 임신하면 일보다 아이를 우선시하여 높은 직업적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사람들의 속에 깊게 근원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신은 여성의 경력을 쉽게 단절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신으로 인한 차별은 이미 널리 퍼져 있어 감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약적인 성별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한 태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와 시민의 두 측면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창의적인 정책 결정으로 우리의 밀접한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퀘벡에서는 아버지를 위한 양도할 수 없는 육아휴직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50%나 증가를 했으며 이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성들보다 23%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사회적인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더 많이 고안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은 먼저 여성과 남성들 모두의 마음속에 여성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는 것이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바꾸는 데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개인적, 직업적 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변화를 위하여 우리는 갈 길이 멀지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딸이 살아갈 다음 세대에서는 이러한 편견의 많은 부분들이 사라져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티컬 리딩 파트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라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텍스트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글의 reliability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을 쓴 작가는 파드마 락심이라는 사람으로 TV 호스트이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고 유나이티드 네이션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라는 그런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에 관한 기사를 조금 더 찾아보았을 때 파드마 락시미 One Date Men Who Weren't Feminist 파드마 락시미 has a call to actions for women 이라는 기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서 그녀가 이 기사를 쓰기 전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해 온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수많은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녀는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UNDP의 얼굴을 맡고 있는 홍보대사로서 모든 인간이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앞장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쓸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2020년 3월 8일에 쓰여진 비교적 최신 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의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이 글의 목적은 이 글의 구성을 보면 처음에 글쓴 이가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경험담이 나와 있고 이런 사회적 규범 속에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했으며 마지막에는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바꾸기 위해 정부와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기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글의 목적이 정보 전달과 설득을 위한 기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녀의 관점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오브 뷰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사회적 규범 때문에 아직도 많은 여성이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바꾸기 위해 정부와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글 속에 뚜렷한 편견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마지막으로 reliability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이 기사가 믿을만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이 기사의 도입 부분을 보면 그녀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녀의 엄마가 폭력적인 결혼에 의해서 결혼을 했고 또 이혼의 오명을 써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내용까지 이렇게 그녀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근거로서 믿을 만한 기관의 말이나 통계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된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은 UN의 산하기구이고
또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온 Gender Social Norms Index는 이 UNDP에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Pew Research Center는 세계의 다양한 이슈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제시하는 단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실만을 다뤄서 이들이 제시하는 자료는 비교적 객관적입니다. 또 그 다음 문단에서 제시된 Work-Life Law는 직장 내에서의 평등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직장 내에 존재하는 여성 차별과 싸우기 위해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퓨 리서치 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엄격하게 경험에 의거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센터는 매우 중립적이라는 이런 문구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인용한 작가의 글은 굉장히 믿을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Work-Life Law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Fighting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and Education 이라는 문구를 통해 이 Work-Life Law라는 단체가 이런 직장 내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단체라는 걸 알 수 있고 위에 Women's Leadership이라고 따로 카테고리가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직장 내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로는 이모셔널 리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모셔널 리딩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느꼈는지, 그러면 그 감정들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느낀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본문에서 보이듯이 Women's Pregnancy at Work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이 직장을 다니다가 임신을 하면 승진이 보류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점차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추세이고 회사 내 유치원 마련 등 여러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은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완전히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우리 모두 중 한 명의 부모님께서 직장인이셨을 때 임신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사의 복지 정책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낳기 한 2, 3일 전에 휴가를 쓸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저조차도 임신을 하면 회사의 눈치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맘 편히 육아휴직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시선들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까닭도 이것과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Government should devise more policies to shift social norms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회적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굉장한 공감을 표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저희도 많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성차별을 처벌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노골적인 성차별은 당연히 처벌 가능하지만 은연중에 또는 보이지 않는 성차별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제도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보이지 않는 성차별을 찾아내고 처벌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 저희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의 상사가 은연중에 성차별을 한다면 저조차도 신고하거나 또는 고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의 성차별 고발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쉽고 또 남은 저의 회사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라리 저 같아도 묵인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개선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감정을 저희가 왜 느꼈는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모두면 모두 미래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부당한 차별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 몇몇은 이러한 이유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편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없지만 아무래도 교사나 공무원은 비교적 잘릴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고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남녀 모두가 고민해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남성조차도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쓰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도 포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왜 공감을 하였냐면 사회적 제도 마련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어야만 완전한 성평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사에 나온 퀘벡주의 예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토론 중에 사회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바로 안전벨트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과거 우리는 안전벨트에 대해 무지했었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했고 고속도로 안전벨트 의무 착용이라는 교통법도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익광고, 캠페인 등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성차별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노력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들은 왜 생겨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보시면 When I talk about her aspirations, I don't talk about gender at all. 이것은 이 저자가 그 자신의 아이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 저자는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올바른 성 역할을 알려주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 글이 더욱 공감 갔던 이유는 바로 저자가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어머니만 보아도 나쁜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너무나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여성으로서의 강인함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바른 성 역할에 대해 제가 가르치려면 우리 스스로가 편견 없이 세상을 봐야 합니다. 여성만 혹은 남성만 차별받아 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과 상관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저희는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possible actions about the issue of this article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저희 한국에서도 이 인도와 약간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좀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같은 여자로서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이것이 매우 불공정하다 또는 불공평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도 알게 모르게 약간 이런 차별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막 이것을 해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저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약간 그러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장래 희망을 선택하는데 저는 무조건 약간 공무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이게 임신을 하면은 쉽게 해고될 거라는 것을 이미 그냥 생각을 해버리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회사를 들어가도 해고되고 그래서 고위 그 직급에 올라가지 못할 걸 그냥 알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아 나는 그냥 공무원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이제 한국 영화를 시청을 했는데 이 영화가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성 차별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일단 저 스스로에 대해서 매우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게 차별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만 있었다는 제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그러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저는 절대 임신했다는 이유로 그게 해고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희 법이 이게 충분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뭐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게 처벌의 수위가 되게 미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벌의 수위를 올려야지 어떤 회사든지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 이런 처벌 수위를 올려야지 더 이상 그 법을 어기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법이 충분한 저희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주는 회사가 물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약간 미약한 정도라 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많은 회사들이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경우는 없고 거의 그래 남성에게 준다고 해도 약간 눈치 보면서 받아야 하는 약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법으로 충분히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남성도 육아휴직을 받아야지만 이제 여성 혼자 독박 육아라는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들도 이제 더 고위 직급에 올라갔을 때 이제 승진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어떤 되게 대기업 회사들은 그래도 여성도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승진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약간 중소기업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 시험 기회를 주지 않는다거나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제일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 시험을 보지 못한다는 건 정말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세 가지의 해결책들이 사실 법으로는 있어요. 저희 이제 존재하긴 하지만 아직 그게 되게 미약한 정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제 많은 이제 중소기업 회사들도 이런 것들을 지키고 여성 차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 인식에 대한 개선도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저희 나라에서도 그 처벌 수위를 좀 올려가지고 저희 사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보편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